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2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공습에 이어서 지상군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달 미국의 중재로 어렵게 성사된 휴전 협상이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 유엔 직원, 하마스에 나가 있던 유엔 직원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에 사망을 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달 만에 재개된 중동 전쟁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내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이스라엘 측에서는 일단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 또 석방하지 않고 협상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다, 이래서 이제 공격한 거다라고 책임을 하마스 쪽에 돌리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재개한 이유,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주장 중인 양측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것이 이제 주된 이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지난 1월 미국 중재로 양측이 맺은 휴전안은 3단계에 걸친 이제 단계별 휴전 방식이었는데요. 1단계는 이제 양측이 1차 인질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남은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 그리고 3단계가 가자지구 공동 재건, 이런 순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휴전안 1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돼 왔는데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이 지금 국제 구호단체의 물품 지원까지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자지구가 완전히 고사되게 생겼다. 못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은 인질부터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맞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물품 지원만 받고 너희가 시간만 끌다가 다시 휴전안을 깨면 어떡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믿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뢰의 문제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정부도 더 이상은 하마스와 협상을 못하겠다, 그리고 결국엔 휴전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설명을 좀처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에 이제 협상이 만약에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1단계 휴전 기간을 더 늘리고 오히려 지금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왜 먼저 휴전부터 깨뜨리고 공격을 했느냐, 여기에 지금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도 구호단체 물품 지원해서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인질 석방하는 거 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게 됐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평화적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전쟁부터 하게 된 이유는 아마 내부 정치적 문제가 개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사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는 여당의 리쿠르당 단독 집권이 아닌 상태입니다. 네. 연립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립정부 내에는 유대인의 힘이나 이제 종교 시오니스트 당이라고 이제 이름 붙은 이른바 극우 정당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이제 정당들 중에 하나만 연정해서 탈퇴를 해도 네타냐후 정권은 이제 붕괴가 되는 상황입니다. 구조가 그렇군요. 근데 이들 극우 정당은 지난 1월 휴전 성사 때 이제 만약에 정부가 전쟁을 재개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정권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뇌물수수와 사기, 부패 혐의 등 이제 3-4건 정도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제 구속 수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 이제 전시 중이고, 그래서 전시계엄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책임을 유보시킬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이 전개된 이후에 법원에서도 계속 이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급하니까 휴전을 깨뜨리고 전쟁부터 재개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겉보기와는 다른 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생명과 관련된 그 내부의 그런 것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휴전 조약 자체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중재를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깬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했는데 지금 네가 깨? 약간 분노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런가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이 휴전 성사를 위해서 직접 특사도 파견을 했었고, 심지어 이제 휴전일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전날인 1월 19일 날 휴전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아, 선물을 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날짜를 맞춰서 일부러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또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 전투 재개는 트럼프 행정부에 오히려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제 뭐 정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의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 가자 지구 전투를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예. 이 원래대로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취임 첫 성과다 보니까 이걸 엎은 거를 상당히 강하게 반대했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전환된 이유는 가자 지구 이제 평화 구상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지난달에 중동 평화 구상을 밝힐 때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 가자 지구 주민들을 모두 주변국에 수용을 시키고 그곳에 이제 고급 호텔을 지어서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뭐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그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걸 단순 구상이 아니라 현실로 옮기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전쟁을 재개를 해서 가자 지구 주민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완전히 나가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통해서 하마스도 완전히 소탕시킨 다음에 이곳을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재개 자체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과 달리 너무나 쉽게 승인해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 가자지구를 일종의 공동화시켜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관광도시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셈법이 마쿠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의 공격을 용인해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것도 뭐 그럴듯한 분석이네요. 예.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 지원 문제도 얽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그렇게 반기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음. 지금 예상보다 이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 내전이 끝난 이후에 네. 중동 지역 판세가 급격히 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시리아 지역의 알 아사드 정권이 이제 이곳은 친이란 정권이었는데 예, 예. 이곳이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배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이 정권이 붕괴가 됐고 지금 새로 세워진 정권은 친서방 정권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저 알 아사드 러시아로 도망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중동 출구 전략 기조로 이제 완전히 중동을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이 조금만 손을 써도 이제 오히려 중동에서 강하게 이제 다시 세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이런 신호가 나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반으로 다가가고 있다 보니까 네. 중동 지역에서 세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오히려 중국이 중동에서 세력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하. 이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시 개입을 해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세력을 이스라엘을 이용해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은 네. 결국 배후에 있는 이란도 미국과 다시 핵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요구안들을 수용시키려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지역 군벌들을 다 이제 파괴를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이란도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계산인데 이 전체 작업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중동 지역을 이제 미국이 원하는 판도로 다시 구성을 하고 완전히 안정화를 시켜서 이제 전체적인 유가를 하락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미국이 겪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달리 중동에 다시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미국 여야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중동을 보는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반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 궁극적으로는 또 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이번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미국의 국익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좋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중동 지역 정세가 아까 이현우 기자가 설명한 대로 뭐 미국 쪽에 좀 유리하게 펼쳐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기대되는 부분은 그렇게 있는데 네. 문제는 과연 이 중동 문제가 음.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갈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아, 확전 가능성. 예,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 지구내 민간인 피해를 확대를 시키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 이제 4차 중동 전쟁 때처럼 중동 내에 있는 반 이스라엘 종교 세력들이 모두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슬람 쪽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미국 편에 서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익을 얻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발은 맞추고 있는데 음. 실제로 이들 국가들도 결국에는 이슬람 종주국들이기 때문에 가자 지구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면은 아하. 자국 내에 있는 종교 집단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이슬람권을 통괄할 정도로 거대한 종교적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결국 이제 아랍의 왕조들도 이제 자국의 정치적인 소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반미 쪽으로 또 돌아설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칫 미국이 중동 국가 전체와 또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구상과 관련을 해서도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그 안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공격 재개, 이 부분이 또 중동 정세에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건지, 미국이 또 그걸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건지, 다른 중동 국가들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세의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재개와 관련된 마쿠 사정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